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홍일입니다. 제가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출행랑을 치자마자 닷새 만에 서둘러 후임자를 지명한 건데요. 뭐가 그리 급했던 걸까요? 이명박 씨는 다스 실소유자가 아니라 하던 한 검사의 말은 13년 후에 뒤집어졌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김홍일 내정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는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까?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검사로서의 이력을 봐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냈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사건 수사 기록에도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대검 중수부장이던 2011년에는 대장동의 뿌리가 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2과장으로 수사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정치 검사에서 부정부패 연루 의혹까지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부적격 사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대통령 스스로도 여론 간보기만 혹시 하는 것입니까? 저성장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국민은 제발 민생과 경제 좀 챙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집과 독주로 점철된 이번 인사는 이미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요.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명박 수사 때는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부실 수사로 마무리하며 대장동 불법 대출을 덮어버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아삼육으로 붙어먹으며 승승장구해온 부패한 정치검사의 표본과 같은 인물인 거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주도하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했는데요. 그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6월 말 권익위원장으로 발탁돼 6개월 동안 권익위를 이끌어왔는데요. 보훈 인사를 받은 셈인 거죠. 그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되며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검증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하자 대통령실은 그의 인사를 방통위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언론 방송 장악에 올인하겠다는 거죠. 이자가 방송을 알까요? 무조건 법기술자로서 대응을 하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엔 법기술자를 동원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탄핵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대체 이 놀라운 아집과 고집은 뭘까요? 국민을 뭘로 알기에 이런 인사가 또 가능한 건지 알고는 있었지만 새삼 놀랍습니다. 일개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가 겁이 없습니다. 겁이.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힘당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쇼를 멈추고 일하시라고 일갈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부산 지역 현안을 논의하겠다며 약속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았으나 결국 만나지 못했는데요. 사전에 아무런 약속 없이 그냥 불쑥 찾아와 만나겠다는 쇼를 한 거죠. 이날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에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이 부산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진정성과 절박함이 있었다면 만나기 위해 날짜를 논의했을 것이라며 만나고 싶은 상대가 중요한 회의를 하는 시간에 찾아가 만나자고 하는 것이 박 시장의 방식인가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서 최고위원은 매주 월수금 금요일 오전 10시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이다. 수년째 이 시간에 열리고 있다며 이 시간 찾아와 당대표를 만나겠다는 것은 지도부 회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쇼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상대당 대표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풍경이 안타깝다고도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서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은 뒤 부산시장이 언제 오셨냐라고 물었고 서 최고위원은 월요일 회의 중에 밖에 와서 비서실장을 만나고 갔다고 한다. 저희도 몰랐고 뒤늦게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박 시장은 이날 방문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야당과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공치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박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산업은행 이전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대표실을 찾았는데요. 이에 민주당 대표실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약속이라며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박 시장을 만나 일정 조율이 안 됐다. 지금은 최고위원회의 중이라며 내용은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박 시장은 이후 취재진들에게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말씀드리려고 했고 이미 제 의사도 여러 번 전달했는데 일정상 오늘 만나 뵙지 못했다며 여야를 넘어선 지역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남북권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란을 떨어냈습니다. 이들은 왜 항상 이 모양 이 꼬라지일까요? 상식이라는 건 있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어디 모여 합숙 훈련이라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는 말과 행동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무도를 넘어선 무식의 끝판들. 이게 국힘당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부산 현안을 말하겠다고 지난 4일 월요일 10시경에 당대표실을 찾아왔습니다. 월수금 오전 10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수년째 이 시간에 열리고 있고 언론사 카메라가 공개회의를 촬영하고 있고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수년째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그 시간에 하필 찾아와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쇼를 한 것입니다. 당대표가 최고위원 회의 중에 손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쇼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서 비서실장께 서한을 전달했고 부산 현안을 요구하러 갔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자신의 방문쇼를 선전했습니다. 부산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진정성과 절박함이 있었다면 만나기 위한 면담 날짜를 의논했겠지요. 박형준 부산시장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타국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도 그런 쏙 보이고 예의 없고 무례한 방식을 사용했습니까? 꼭 만나고 싶은 상대가 제일 중요한 회의를 하는 그 시간에 하필 찾아가서 회의 중인 상대에게 만나자고 때를 쓰는 것이 박형준 부산시장 방식입니까? 상대를 최소한 배려하고 존중하지도 않는 부산시장이 어떻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표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박형준 부산시장님, 330만 부산 시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부산시장이 누추한 곳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부산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급인 곳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비리와 특혜를 얼룩진 부산 최고 고급 아파트는 떠났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부산 시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부산시장이 상대당 대표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풍경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박경준 부산시장님, 쇼를 멈추고 일을 하십시오.